오늘 미국의 고용지표가 둔화 신호를 가리키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 위주로 증시를 밀어 올렸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 증가세는 월가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 규모가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가 발표한 미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15만 건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 16만 3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민간 신규 고용이 15만 7천 건 늘어난 5월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ADP 보고서는 오는 5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6월 고용 보고서에 앞서서 발표됐습니다. 보다 정확한 미국 노동시장 현황은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서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18만 9천 건 증가해서 전월의 27만 2천 건 대비 크게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도 직전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 23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주보다 4천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우호적인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서비스업 업황이 위축 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매수 심리를 특히 자극했습니다. 그간 고물가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였던 서비스업마저 둔화 국면으로 전환한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도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미국 의회 1인자이자 국가의전서열 3위를 지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부부의 투자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부부는 미국의 기술주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한 부부입니다. 낸시 펠로시와 폴 펠로시 부부는 지난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매수하고 테슬라와 비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1일까지 펠로시 부부는 엔비디아 주식 1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는 당시 거래일 기준으로 약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가치에 달합니다. 또 2025년 6월 2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행사가 800달러인 브로드컴 콜 옵션 20개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펠로시 부부는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와 비자 지분은 정리했습니다. 거래 가치 약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 2,500주를 매도했고 약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자 주식 2,000주도 처분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펠로시 부부가 인공지능 열풍을 의식해서 포트폴리오에서 관련주 비중을 대폭 늘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연방의회 의원과 가족의 주식거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주식거래를 할 때 비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다만 펠로시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해야 하고 모든 의원과 가족들도 주식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안 제정 요구를 오랫동안 일축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펠로시가 남편에게 공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펠로시의 거래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의 거래를 추적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여러 ETF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이들 ETF의 성과는 뛰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스웨이는 1965년부터 연평균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해서 같은 기간 평균 수익률이 약 10%를 상회하는 S&P 500 지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버크셔 폴리오에서 약 81%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7개 종목 중에 지난 5년간 S&P 500 지수를 큰 폭으로 능가하는 투자 성과를 거둔 것은 애플 종목 딱 하나였습니다. 지난 5년간 S&P 500 지수가 약 85% 올랐습니다. 그런데 애플 주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334%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88%로 S&P 500 지수와 비슷해요. 3% 정도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0%, S&P 500 지수의 반도 안 됩니다. 코카콜라는 22%, 쉐브론은 27%,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은 26%, 그래프트 하인즈는 4%의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5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S&P 500 지수가 85% 오르는 동안 애플의 주가만 334%로 급등을 했고 같은 기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S&P 500 지수 85%보다 3% 더 높은 실적을 냈어요. 88%. 그 외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40%, 코카콜라 22%, 쉐브론 27%,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26%, 그래프트 하인즈 4%. 5년 동안에 배당을 받았다 해도 그래봤자 10몇 %입니다. 한 3, 4% 하면은 5년 동안 많아야 20%입니다. 그러니 S&P 500 지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죠. 지난달 버크셔는 추가로 옥시덴털 주식을 3차례에 걸쳐서 1억 7,600만 달러치 사들여서 지분을 약 29%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옥시덴털에 투자한 버크셔는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유 물량을 늘리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모틀리 풀은 버크셔의 움직임이 버핏의 모든 결정을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 버크셔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한다고 해서 버핏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 종목들 한번 봅니다. S&P 500 지수가 5년 동안 85% 상승했죠. 우리가 투자하는 대표적인 종목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200%, 5년 동안에 딱 3배 올랐습니다. 타이거 필반나는 106%, 5년에 안 됐죠. 타이거 미국 테크탑10도 119%인데 이제 2016년 내년 후년 4월 9일이 돼야 됩니다. 3년 3개월 됐는데 벌써 S&P 500 85% 넘어섰어요. 타이거 필반나 106%,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119%. 그런데 5년이 된다 그러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4월 9일 날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5년도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을 제외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우리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요즘 꾸준히 미국 주식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